네, 안녕하세요. 풋포트 한국판 정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코리안 메시 이승우 선수가 다시 유럽 무대에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익숙한 무대죠. 이전에도 헬라스 베로나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세리아 A에서 오퍼가 왔다라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세리아 A 승격팀이죠. 프로시노네와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메시 이승우 선수의 K리그 이적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이죠. 많은 기대를 받았고 제2의 메시, 코리안 메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승우 선수입니다. 하지만 피파의 이런 징계로 인해서 좀 아쉬운 시간을 좀 보내야 했고요. 이후에 베로나라든가 신트트라비던 포르티모넨세를 거쳐서 2022 시즌을 앞두고 K리그 1 소속의 수원FC로 이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이승우는 K리그 데뷔 시즌부터 35경기에 출전해 14골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4위에 올랐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몸 상태라든가 이런 컨디션 또는 이런 경기 감각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K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스페인이라든가 유럽 현지에서 계속해서 이승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력지죠. 스포르트가 지난해 6월에 보도한 보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의 부활의 헤드라인이었고요. 이승우는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해 첫 시즌부터 39골을 기록하며 코리안 메시로 불렸다. 하지만 피파의 징계를 받아서 18살이 될 때까지 공식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위기를 겪었고 결국 베로나로 이적을 했다. 이후 벨기에 포르투갈 무대를 거쳐 한국 1부에서 뛰고 있다. 이승우가 이미 유럽 클럽들로부터 몇 개의 제안을 받았다. 이승우는 더 많은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유럽에서 뛰기를 열망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고요. 스포르트가 이상한 보도를 하는 데는 아니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유럽, 이승우 선수는 일단은 K리그로 이적을 해서 어쨌든 가족들이 있고 말이 통하고 이런 곳에서 또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몸 상태를 끌어올린 후에 아직은 또 98년생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다시 유럽으로 진출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승우 선수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친형이죠. 이승준 대표가 있는 에이전트사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시에 스페인이나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승우를 향해서 유럽 두 팀, 중동, 일본 팀들의 제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퍼가 왔다. 제안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승우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수원FC 이적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계속 팔로우 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선수가 경기를 뛰는 게 그때 이제 수원FC 이적한 결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수원에 좋은 제의가 왔고 또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경기 감각이나 몸 상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는 유럽에 대한 또는 해외에 대한 제안을 거절했는데 수원으로 이적한 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줬다. 일단 이적의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할 계획이고 모든 부분들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스코틀랜드 팀에서 적극적이다. 한국으로 관계자를 파견했을 정도고 구체적인 제안도 있다. 이승우의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독점적인 보도를 줬는데요. 그때는 이런 보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클럽들 또는 유럽 또는 해외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매체죠. 풋볼 스코틀랜드에서 하츠, 구체적인 팀명이 나옵니다. 하츠가 4명의 선수를 매각할 예정이고 이승우는 하츠의 최우선 영입 타깃이고 기존 자원을 떠나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유럽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도 이승우 에이전트를 만났을 때도 올해도 지난 6월 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승우 선수를 향한 유럽 팀들의 관심들은 분명하고 특히 이 스코틀랜드 팀 또는 약간 유럽의 중하부 리그, 중위권 리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이번 시즌 약간은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 포인트가 적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FC가 이번 시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이승우는 공격적인, 측면 또는 전방이 아닌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해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수원 더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메짤라 위치, 4-1-2-3 포메이션에서 2명에 해당하는 윤빛가람 선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메짤라 위치에서 맹 활약하면서 수원FC의 2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당시 수원FC가 워낙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고 이전까지 계속 무승 행진이 길었는데 이승우 선수의 맹활약, 메짤라 위치로 변신을 하면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승우 선수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사실 익숙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측면 또는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때 카즈키, 수원 삼성의 그런 핵심적인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를 강하게 압박을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도 하면서 동시에 창의성 있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2번의 키패스를 연결을 했는데 아쉽게 이광혁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좀 찬스를 놓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승우 선수의
번뜩임, 창의성, 정교한 킥력, 패싱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피드, 기술, 득점력이 확실히 K리그로 오면서 이런 게 많이 살아났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롱패스를 라스가 잡아 공격을 전개했는데 이후 정동호의 패스를 받은 이승우가 수비 한 명을 상당히 감각적으로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 페인팅 또는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한 명을 따돌린 후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갈라냈고요. 결국 25라운드 K리그 1 MVP에 이승우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승우 선수는요, 중요했던 경기인 만큼 잘 준비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쁘다.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가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은 맞다. 하지만 선수 생활에서 처음 맞는 포지션인데 아직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팀 성적과 위치를 고려하면 하고 싶은 포지션, 그러니까 공격수만 할 수 없고 감독님 요구에 따라서 노력을 했고 이것들이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K리그 이적 후에 이런 정신적인 면 또는 뭐 신체적인 면 모든 면들이 발전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리그 관계자가 본 이승우에 대한 평가도 확실히 좋은데요. 피지컬적으로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피지컬적으로 많이 좋아지면서 경기력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났는데 비슷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득점력을 보여줬다면 이번 시즌은 상대와 경합, 특히 수원 더비에서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경합에서 밀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날카로운 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유럽으로 다시 가도 이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몸 상태라고 보여진다라고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승우 선수의 근육 상태라든가 피지컬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컨디션이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공격 어디 위치에서든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제는 유럽으로 다시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매체 가차네트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승우 선수는 세리에로 승격한 프로시노네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이 경영진들은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공격 자원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 중에서 이승우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또는 이번 시즌에 또 중간에 이제 팀 K리그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팀 K리그로서 또 좋은 활약 펼치면서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했고요. 이번 시즌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클럽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승우의 그런 번뜩임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여름부터 꾸준하게 관심들을 보였던 클럽들 외에도 이탈리아 무대에서도 다시 이승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 에이전트도 역시 이제 이런 제안을 확인해줬고요. 근데 공식 오퍼, 아니보다는 오퍼라는 게 사실은 좀 이제 이번에도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퍼라는 거는 어쨌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안은 확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로시노네가 이승우 선수를 향해서 영입 제안한 것이 맞다.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프로시노네와 현재 개인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세부 상황 또는 의견차가 있고 또 수원FC와에도 또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현재 유럽 현지 에이전트 이적 협상을 일임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선수 자체가 수원FC를 올 때부터 이런 제안도 좋았고 또 본인에 대한 믿음이 컸던 구단이기 때문에 애정이 정말 큽니다. 최근에 이승우 선수의 그런 형이죠. 그러니까 이승준 대표 만났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 줬었는데 어쨌든 또 최근에는 수원FC가 라스의 음주운전 사태가 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수원FC에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럽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고 K리그 이적 시장이 닫혔지만 유럽은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2주 남은 기간 동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수원FC와 조율 그리고 또 협상을 통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수원FC를 뭔가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이승우 선수의 또는 이승우 선수 측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승우 선수가 수원FC 도움을 줬고 그러니까 수원FC도 이승우 선수의 좋은 제안이 오면 충분히 들어보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무대에 상당히 익숙하죠. 이승우 선수는 아직 2주 정도 남았는데 2017년 7월부터 약 2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무대가 그 누구보다 익숙하고 세리아 A, B를 다 경험을 했죠. 이탈리아 구사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어쨌든 이런 언어적인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그 적응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유럽에 워낙 오래 있었던 선수잖아요.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부터 유럽이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혀 없고요. 다시 유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수원FC와의 계약 관계가 일단 남아있습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아있고 네, 하지만 수원FC도 입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수와 수원FC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승우 선수 측 또는 이승우 선수도 수원FC를 또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고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수원FC도 이승우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 그런 엄청난 활약도 그리고 또 구단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흥행 입장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FC 입장은 유럽에서 좋은 제의가 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이승우 선수도 구단과 소통하며 유럽 복귀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승우 선수 에이전트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번 수원 삼성 홈구장에서 만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때도 이미 뭐 저희 통해서 어쨌든 그때는 뭐 기사를 쓰진 않았지만 이런 유럽의 구체적인 팀들을 언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 초기 단계고 이렇게 뭐 현지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어서 그때는 뭐 기사로 전하진 않았는데, 그때 기억을 좀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를 향한 유럽의 관심은 꾸준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수원FC를 복귀하면서 많은 관심도 받았고 좋은 기억이 많다. 그러니까 구단과 상의하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만약에 유럽으로 다시 갈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진행할 생각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무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제의를 준 클럽도 있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선수가 K리그를 이적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많이 뛰면서 이런 컨디션 또는 피지컬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많이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가 많이 뛸 수 있는 클럽, 그리고 그 구단이 유럽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클럽들이 워낙 이승우 선수의 그런 프로필들, 그러니까 저도 기자로서 이제 뭐 에이전트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프로필들을 많이 봤는데 이승우 선수의 프로필이 상당히 좋습니다. 월드컵도 2018년 월드컵에 또 진출을 했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또 군면제도 해결을 했고요. 또 K리그에서 좋은 또 득점과 포인트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즌에는 몸 상태를 더 끌어올리면서 어떤 포지션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필적인 측면,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스라는 여전히 메리트, 그리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뛰었고 또 포르투갈, 벨기에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직은 우리가 이승우 선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98년생,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은 또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성기가 20대 후반이라고 봤을 때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유럽 무대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유럽에 이제는 만약에 제도전을 했을 때도 그런 정말 뛸 수 있는 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 에이전트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신혼의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승우 선수가 남은 2주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추후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했던 선수잖아요. 코리안 메시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다시 부활을 했고, 또 이제는 대표팀 발탁까지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로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선수도 유럽 무대에 다시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남은 이적 시장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이런 뭐 이적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원FC와 협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게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와서 꼭 유럽에서 다시 뛰는 이승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풋풋 한국판 정준 편집장이고요. 오늘은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를 통해서 여러 축구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